계속해서 손가락, 발가락 접합 수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의 상태가 조금 더 자극적인 화면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손가락 절단으로 오는 환자분들 가운데 다른 곳에서 치료를 하시고 오셨는데도 기능이 완벽하지 않고 내지는 뭐 피부 괴사까지 함께 동반하신 분들도 있다는데 이런 분들 재수술까지 간다고요? 예, 손이라는 구조는 뭐 사실 인체의 축소판처럼 네. 손하고 손목 자체는 29개의 뼈와 그 외에 거기에 동반되어 있는 수많은 힘줄과 혈관, 인대들이 아주 작은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야지 손을 네. 정상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접합한다 하는 과정 자체는 일반적으로 뼈를 고정하고 혈관을 연결하고 신경을 연결하고 힘줄 근육을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떨어진 손가락을 붙여만 드리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만족을 하셨지만 요즘에 의학계에서의 목표점은 좀 더 기능적인 손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목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관절이 없어져 버렸다면 아무것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관절을 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어떤 운동을 할 수 있고 손을 느낄 수 있는 손을 그러니까 따뜻하게 누구를 만져줄 수 있는 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수술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살고 죽는다 하는 문제는 혈관이 이제 피가 들어가면 들어오고 잘 나오면 일단 살기는 삽니다. 근데 그 이후에 환자분들이 감각이 없다면 신경을 다시 연결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관절의 기능이 없어졌다면 관절 기능을 풀어주는 수술, 특히 또 힘줄들이 주변에서 같이 움직여줘야지 관절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힘줄 자체가 이제 유착이 발생돼 버리면 네. 그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유착도 풀어주게 되고 근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수술했다고 바로 그 다음 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조직이 안정되고 그다음에 힘줄 유착이 진행돼서 어느 정도 붓기가 빠지고 네. 수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접합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수도 많겠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연속적인 몇 번의 수술을 통해서 보통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성공적인 접합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문에 의한 사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문을 갑작스럽게 닫다가 차문에서 손이 끼어서 특히 어린 아기들이 그래서 다쳐오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저 활동 같은 경우에 어떤 끈 같은 거를 잡고 있는 경우에 갑작스럽게 끈이 당겨지면서 손가락 자체가 절단되거나 살갗이 벗겨지는 사고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손가락을 접합을 보통 절단이 되게 되면 보통 개인 병원에 가시더라도 이 접합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겠죠, 그죠? 하지만 모든 환자한테 다 접합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사회 통념적인 문제 때문에 손가락이 한 개 정도 잘려오는 거는 안 붙여도 된다고 책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나 이게 동양국가 특히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접합이 상당히 많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게 가지고 있는 유교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손가락이 하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사람들이 사회 통념상 안 좋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거의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접합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엄지손가락은 전체 손가락 기능의 50%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경우에는 웬만한 경우에 연세가 많든지 어떤 경우라도 가능하면 접합을 해서 손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해 줘야 되고 5개 손가락이 다 잘렸는데 그중에 손가락을 쓸 수 있는 게 한 개밖에 안 남았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접합을 네네. 못하게 다쳐버리면 이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으로 갑니다. 그렇게 수술을 해서 엄지손가락은 어떻게든지 기능적이나 모양적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엄지손가락이 없는 경우에는 발가락을 잘라서 재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그다음에 손가락이 이제 한 개 다친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기를 하기가 쉽겠지만 여러 손가락이 잘려 있으면 꼭 수술을 해서 붙여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소아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경우도 많고 특히 기능적 회복이 워낙 좋고 또 그다음에 사춘기를 지나고 자라나면서 생기는 심리적인 문제, 근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소아절단일 때는 접합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의사들이 보기에 이거는 접합을 해도 절대로 이제 기능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겠다. 그다음에 운동을 해서 나머지 손가락 왜냐하면 손가락은 네 마리 끄는 마차라고 합니다. 힘줄들이 각각의 분리되어 있는 힘줄도 있지만 네 개의 힘줄이 네 손가락 힘줄이 전부 다 한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는 힘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손가락이 제대로 못 움직이게 되면 나머지 손가락의 운동을 제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절단을 의사들이 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넓게 크게 잘려 있는 경우는 접합을 하는 것이 어떻든지 간에 기능적으로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손가락에 몇 개의 근육 관절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엄청나게 많. 손목까지 합치면 예. 이제
뼈가 29개겠죠. 예. 각각의 손가락에 뭐 앞에 붙어 있는 힘줄이 2개씩, 그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힘줄들은 사실 여러 가지 힘까지 합치면 보통 한 손가락 두세 개 이상의 손가락을 펴는 힘줄들이 붙어 있고, 각각의 뼈를 잡아주는 수많은 인대, 그리고 각각의 신경으로 하는 신경, 손가락 한 4개 정도 신경이 흘러갑니다. 혈관도 상당히 복잡한 수술인데 이게 언제부터 수술이 가능해졌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실 팔을 자른 거를 붙이기 시작한 거는 1960년대 정도에 아. 시작이 됐다 볼 수 있고, 손가락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본에서 예. 먼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손가락 수술은 70년대 초중반 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 아마 시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손가락 그 접합 수술 그 방법 사례를 한번 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보실까요? 예. 이 손가락이 절단이 되면, 제가 옛날에 인턴 때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오시면 손톱 부에서 손가락이 잘리면 못 붙인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사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요 접합하는 방법 외의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환자분이 강력하게 자기 손가락 모양을 그대로 원하셨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저희들 요즘에는 아주 첨부 최고 끝단 부위에 0.1mm 정도 되는 작은 혈관도 일단 연결을 해놓으면 사이즈가 작으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손가락 여기서 잘리면, 만약에 일주일이 걸리면, 여기서 잘리면 이틀, 3일이면 끝나버립니다. 잘 생착이 되는 상황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보통 저희 수술을 하는데, 수술의 순서는 제일 먼저 뼈를 고정해야겠죠. 예. 혈관을 연결하는데 뼈가 흔들려버리면 혈관이 떨어질 테니까 일단은 뼈를 먼저 고정해놓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힘줄을 그다음에 연결을 먼저 합니다. 그 이후에 동맥을 연결할 수도 있고 정맥을 연결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순서는 동맥을 먼저 연결해서 피가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잘린 부위 끝단 부위에는 항상 노폐물이 좀 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가 들어가서 노폐물을 좀 씻어내고 한 10분이나 15분 후에 정맥을 연결해서 피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신경을 연결하고 피부를 봉합한다든지 2차 수술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접합을 하게 되면 손가락이 조금 짧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접합을 잘린 부위 경계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손상을 많이 받아있기 때문에 저런 안 좋은 부위를 잘라내야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혈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위에 지혈제가 많이 묻어 있으면 그 부분만큼 더 절제해내야 되니까 뼈를 조금 더 단축을 시킵니다. 한 5mm, 1cm 정도 단축을 시켜서 손가락이 좀 짧아지더라도 네. 나머지, 왜냐하면 안 좋은 부위를 다 잘라내야 되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혈관 연결, 그다음에 수술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깨끗한 부위에서 안 땡기게 접합을 해주는 게 결과가 좋기 때문에 네. 손상 받았을 때는 오염이 덜 되도록 조치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결과로 봐서는 이렇게 보통 표시다 날 만큼 이쁘게 끝이 잘렸을수록 결과는 훨씬 더 좋고, 의사 입장에서 보람 있는 결과를 정말 얻는 것 매끈하네요. 같습니다. 예, 이쪽 이분은 주먹진 손가락을 보니까 어느 손가락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세 번째 손가락이었는데, 새끼 손가락. 예, 세 번째 손가락. 아, 세 번째 손가락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흉터도 거의 없이 접합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그냥 이렇게 살을 붙여서 이식하듯이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들은 대부분 위축이나 좀 작아진다든지 아니면 손끝이 시립다든지 이런 합병증들이 남게 되지만, 혈관이 직접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없이 네. 회복이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접합된 손가락 갖고 있으면 이 손 쓰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특히 지금 방청객분들처럼 아주머니들은 이거 쓰면 큰일 나시는 줄 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의사가 이제 됐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손을 자꾸, 그렇다고 해서 뭐 위험한 일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옷 입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양치질하고 이런 거를 자꾸 써주셔야지, 네. 자기께 머리에서 뇌가 잘려진 신경이 만약에 기능적으로 돌아오더라도 60%밖에 안 돌아오거나 50%밖에 안 돌아왔는데 네. 그 50%를 느끼지 않습니다. 콜티칼 리매핑이라고 네. 뇌에서 세팅을 다시 맞춰줍니다. 그래서 같은 절단 환자에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결과가 좋고 어떤 분들은 아주 안 좋은데, 그런 경우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손을 잘 쓰시고 자꾸 이렇게 뇌하고 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손을 쓰실수록 결과는 좋습니다. 네. 보통 기계에서 절단기, 옛날에는 작두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조기를 탁탁 자르는 기계에 손이 한꺼번에 너무 잘리는 거니까, 이런 데에서는 항상 쓰실 때, 이게 아무리 이분도 전문가입니다. 20년 동안 일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고가 나시는 네. 거죠. 사실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의 접합술을 시행해야 되고, 뼈를 연결하고 혈관을 연결하고 정맥까지 다 신경까지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수술 자체 시간은 대략적으로 손가락 한 개당 한 2시간 정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데,
이분은 토탈에서 한 6시간 정도의 수술이 이제 끝나서 비교 좋았고 연세가 조금 있으시긴 하지만 몸이 건강하셔서 잘 따라봐 주시고 운동도 열심히 해주셔서 환자분 수술 이후에 이 정도 결과는 저희들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오늘 보여주는 사진은 저희 병원에서 그래도 이쁘게 잘려오신 손가락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험한 경우들이 많고 관절도 많이 닫혀 있고 힘줄도 많이 닫혀 있어서 사실 기능적으로 못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이 의사들이 가장 이제 이렇게 이 도전 의식이 막 발생되는 절단이죠. 젊은 남자분이신데 사실은 안동에서 오셨던 분인데 일단은 손가락 자체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지금 손가락이 절단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뼈도 없어져 버렸고 힘줄도 없고 근육도 어디 날아갔고 혈관도 중간에 없고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한 가락 한 개 손가락에 여러 마디에 여러 부위의 절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이분은 운이 좋으셨는데 사실은 혈관 자체를 사실은 딱 필요한 부위에 혈관이 딱 운 좋게 남아 있었어요. 아주 어려운 수술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손가락은 보시면 정상보다는 좀 짧아졌습니다. 정상보다는 짧아질 수밖에 없고 기능적으로 움직임이 끝마디만 남아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떨어지긴 하시지만 엄지 손가락은 이런 지지대 기능, 토스트 기능만 할 수 있어도 어느 정도 환자분한테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골든 타임이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렇습니다. 분들을 찾아가기 위한 골든 타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처음에 다치게 되면 출혈이 있게 되고 뭐 손이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주변 분들이 너무 긴장하시게 네네. 되죠. 그래서 사실은 손가락을 찾아오시라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 환자는 왔는데 손가락이 안 왔어요. 아유. 그래서 동네 회사 가서 막 회사에서 막 손가락을 찾다가 쓰레기통에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침착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손가락이 잘려서 절대로 사람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느 정도 혈압이 떨어지면 혈관은 수축되기 때문에 출혈이 더 이상 안 나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장시간의 묶음만 아니라면 압박으로 통해서 충분히 지혈이 가능할 겁니다. 대신에 출혈이 과하게 되면 응급조치를 먼저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병원이 좋다고 팔이 크게 잘린 환자분이 뭐 전주나 원주나 이런 데서 강릉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일단 1차 초기 치료를 먼저 받으시고 적절한 지혈과 적절한 항생제 투여와 적절한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혈할 때는 항상 밴드로 묶어서 끈으로 묶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압박을 통해서 지혈을 하시면 어떤 출혈도 멈추게 돼 있습니다. 네. 자기 힘으로 다 멈출 수 있게 돼 있고 먼저 거지에 절단된 손가락을 싸고 그다음에 비닐백에 싸서 그다음에 얼음물에 넣어서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통이나 큰 비닐에 얼음하고 물을 좀 넣고 거기다가 자작하게 이렇게 이 밀봉된 손가락을 넣고 오시는 게 가장 안정된 방법인데 사실 우유에 넣어 오시는 경우도 봤고 소주에 넣어 오시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있던 통념적으로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삼투압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직 손상이 더 돼서 네. 수술 이후에 수술 혈관이 잘 가더라도 조직이 괴사가 돼서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손가락 부위마다 골든 타임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이 허혈 시간이라고 하는데 각 조직마다 다르죠. 특히 뇌나 심장은 10분이나 5분만 해도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많으면 그런 허혈 시간, 피가 안 가도 되는 타이밍이 짧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에는 다행히 뭐가 없다? 근육이 없습니다. 힘줄하고 뼈하고 신경하고 혈관은 있는데 근육은 손 밑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은 뭐 일반적으로는 12시간 안에 해주는 게 좋다라고 돼 있지만 저희 병원 기록도 그렇고 대략적인 논문이 나오는 것도 최장 50시간 이후에도 접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잘린 경우는 막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환자분들이 오시면 손가락을 냉장고에 정상적으로 보관해 놓고 환자분들 보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왜? 제일 뒤에 해야 되거든. 뭘 제일 뒤에 하는? 절단된 수술을 제일 뒤에 해야 되거든요. 절단되지 않은 사람들 수술을 먼저 해주고 환자분들은 응급실에서 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왜 절단된 사람은 먼저 해주지 않고 예. 왜 절단 안 된 사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 수술이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죠. 손가락이 2시간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죠. 힘줄 끊어진 거는 1시간만 연결이 될 거고 신경 끊어진 거는 30분 만에 수술이 끝나지만 손가락 접합은 피가 갈 때까지 살 때까지 해야 되니까 이 수술을 계속 한다고 뒤에 넘긴 수술분들을 다 밀려지게 되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바심이 느껴지면 그 수술을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수진 치고 하는 거죠. 모든 걸 다 없애고 오늘 밤새더라도 이건 붙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손가락 절단인 경우에 환자분들이 응급실에서 좀 기다리시라 한다 해서 그렇게 걱정하시거나 화내실 필요는 없는데 반대로 근육이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 팔이 만약에 절단돼서 오셨다. 다리가 절단됐다. 근데 다리에 피가 안 간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 병원 정형외과적으로 봐서는 초 울트라 응급 상황입니다.
아, 왜냐하면 근육의 생리적인 허혈 시간은 2시간입니다. 6시간까지 해도 결과는 좋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2시간이 지나면 근육의 비가역적인 돌아올 수 없는 괴사가 진행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늦어도 6시간까지는 근육에 피를 보내줘야지만 이 근육이 나중에 어느 정도 기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팔이 잘리신 분들은 무조건 빨리 오셔야 됩니다. 무조건 빨리 오시고 그다음에 저희 병원 응급실부터 수술방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내에 모든 걸 다 끝내 수술방으로 들어오죠. 옛날에 ER 같은 미국 드라마를 보면 환자가 들어오면 바로 그냥 수술방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진행하듯이 사실 그런 시스템까지 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동의도 받아야 되고 기본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시간까지 해서 최대한 시간을 줄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원에 도착 시간이 수술 피가 가는 시간까지 따져보면 손가락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다음에 근육이 있는 부위가 많다면 그건 가능하면 빨리 해서 6시간 안에 피가 가게 해야 된다가 정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환자의 어떤 면회 문화 자체는 저희 병원 의료원에서 좀 바뀌어야 될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손가락이 절단이 되면 일단은 첫 번째 절대 안정입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것도 좀 제한하면 좋겠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왜냐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누가 와서 이야기 인사하면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죠? 그러면 손가락이라 하는 거는 가장 말단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 데만 노출이 돼도 손가락 끝이 파랗게 변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좀 긴장하면 이렇게 손에서 땀도 많이 나고 손도 좀 저린 느낌도 생기듯이 혈액순환 자체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절단된 손가락에 연결된 혈관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혈관이 안정화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면회도 사실은 저희들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하지만 가까운 아주 뭐 부모라든지 부부 정도의 어떤 그런 아주 친밀한 일차적인 관계는 사실은 이렇게 계시면 오히려 심리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네. 온도도 좀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갈 수 옛날에는 이렇게 불도 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따뜻하게 했었고 통증이 안 되도록 조절을 약을 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간이 안 좋거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접합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고 접합을 했더라도 약을 끊어서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관의 수축을 유발하는 음식이나 기호품들을 없애야 됩니다. 첫 번째로 담배는 절대로 피면 안 됩니다. 담배 자체는 말초 혈액순환을 무조건 이렇게 억제하기 때문에 수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금연은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커피나 탄산음료에 들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음료수에는 그러니까 과일 주스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카페인이 조금씩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만들어진 음료수는 드시지 못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더더욱 안 좋고 초콜릿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이 많아서. 그다음에 좀 찬 음료보다는 좀 미지근한 따뜻한 음료수를 먹어서 일단 혈액순환 자체의 민감이나 자극성을 떨어뜨리는 자세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상황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간독성이 발생을 해서 수술은 잘 됐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일수록 결과는 좋은 것 같고 특히 혈관도 보면 연세가 많거나 담배를 오래 태우신 분들은 혈관이 안 좋아요. 수술을 할 때도 별로 안 좋은데 좀 젊고 건강하고 혈관 관리를 잘 해놓으신 분들은 수술 결과도 좋습니다. 네, 손목 절단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네. 무엇보다 손목을 무리하지 않는 생활 습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천 원장님? 네, 맞습니다. 미리 뭐 병이 생기기 전에 네. 예방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예방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네. 사실 사람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을 하거나 뭐 활동을 할 때 뭐 착용할 수 있는 보호대가 있으면 그걸 좀 착용하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꼭 손목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손목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외래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공장에서 손을 많이 쓰신 분들도 그렇고 요즘 카페 많은데 카페에서 일하시는 그 바리스타 분들도 손을 많이 사용해서 네. 손목이 아프다 많이 오시거든요. 이런 분들 제가 오시면은 좀 손 사용을 줄이시라고 그렇죠. 조금 쉬시면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쉬냐고 자기는 뭐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면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손목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도 좋게 해서 통증을 좀 예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예. 손목 보호대가 있습니다. 이게 손목에 힘이 좀 덜 가게 해서 뭐 이렇게 통증을 좀 좋아지게 할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이 통증이라는 게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통증이 있다 그러면 병원에 와서 상담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이 병이 더 커지는 거를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우 원장님께서도 앞서 보여주셨던 사진들 정말 많은 이렇게 무서운 사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 환자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우리나라 손가락 접합 수술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리고 또 미래의 어떤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외국의 학회에 나가보면 외국 의사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일본도 수준이 저희들만큼 되질 않는 것 같고 중국과 한국이 사실은 제일 선도적인 접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접합 문화 자체가 사실은 좀 제한돼 있고 의료 환경 자체가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접합 빈도나 성공률이 한 80% 초반대라면 저희 나라 요즘에 저희들 미세수술학회나 수부외과 학회에서 저희들 학회에 발표되는 성공률은 90% 이상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 사람들이 왜 손기술이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외국보다는 저희 나라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내고 그 저변에는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 환경이 좋아서 저희들이 성공률이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를 다 살려주는 핑크빛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상황에 맞춰서 주치의하고 가장 손에 정상적인 기능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결정을 하시는 게 그리고 자기 몸에 더 해를 끼치지 않는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의료 기술상으로는 전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를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요즘에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손가락이 없는데 그 기능적인 재건을 위해서 이제 발가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관절이나 신경이나 힘줄이나 혈관을 딴 쪽에서 몸에서 혈관과 같이 이전을 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수술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좋은 성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목표치를 가지고 의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은 뭐 믿고 저희 수배과 세부 전문의나 수부 전문 병원을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오늘 두 분의 원장님께서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 마음에 좀 이렇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수배과 세부 전문의 천호준 센터장님 그리고 김영우 원장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